초딩이 일본어의 고수를 넘어 인생의 고수가 되기까지 일본어 문법편 자파니즈 클래스. konnichiwa. konnichiwa. 소리가 올라갔네. 자, 그래서 그동안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업을 좀 많이 못 했죠. 네. 오랜만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뭐 했냐면은 여기 아빠가 적어놨어. 지난 시간에 일단 문자의 개념에 대해서 했었지. 네. 제 문자라는 거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간의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 이게 이제 문자의 정의였지. 네. 인간의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 네, 그리고 이제 요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관해서도 했었지.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형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뜻. 그래가지고 요 세 개의 요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자를 우리가 구분을 했었잖아. 뭐 네. 표음 문자, 표의 문자, 네. 표어 문자. 네. 이런 거 했었지. 자, 그래서 한자는 여기 보면은 하나하나의 문자가 음과 뜻, 소리와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표어 문자입니다. 네. 여기까지 했었지. 네. 그리고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에서도 중국은 다 같이 한자를 쓰니까 네. 이게 이제 한자 문화권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은 다 같이 한자를 쓰니까 한자를 알고 있으면은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 모이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네.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나라마다 조금씩 한자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아, 진짜로? 네. 어떻게 알았어? 실제로는 그 일본어 한자를 조금 배울 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한자인데 이게 표기 방법이 조금씩 달라. 네. 뭐 이게 정자랑 뭐 간자체랑 이렇게 나눠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읽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다르지.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은 한자지만은 조금씩 다르다. 네. 오늘 이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했었는데,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요 한자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한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일본어 한자를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자, 한자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이제 어떤 무언가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거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일단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빠가 한자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기 표를 만들어 놨어. 네. 그 표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문자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 형태, 뜻.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글이랑 히라가나랑 알파벳이랑 한자를 비교해 볼 거야. 네. 요건데 비교. 네. 수희정, 비교라는 말 알아? 한 가지 이상을. 한 가지 이상을, 그렇지. 다르나 비슷하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차이점과 공통점을.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 찾아보는 거. 그게 비교지. 좋습니다. 그게 비교야. 그래서 이 비교라는 방법은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은 비교하면 안 되잖아.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주관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비교라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네.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는 비교라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데 어떤 객관적인 판단,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히 할 때는 이 비교라는 방법이 진짜 좋은 방법이죠. 네. 이것도 나중에 또 차차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 비교라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일단은 자, 이 형태. 네. 자, 일단 문자로서의 형태는 복잡하면 좋을까, 간단하면 좋을까? 간단하면 좋지. 네. 그래야지 누구라도 쉽게 쓸 수 있고 적을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느 한글, 히라가나, 알파벳, 한자 중에서 어느 게 제일 간단해? 간단 명료해.
서희장이 생각했을 때. 한글. 한글도 간단하고. 히라가나? 히라가나도 간단하고. 네. 자, 알파벳도 비교적 간단하잖아. 네. 맞지? 네. 그러니까 요거를 비교할 때 한자랑 한글을 비교해보고 한자랑 히라가나, 한자랑 알파벳을 비교해봤을 때 네. 일단 한자가 제일 복잡한 건 확실하지. 네. 이게 일단 획수가 억수 많잖아. 간단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것도 있고 일단 복잡하잖아. 네. 그래서 형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자가 가장 복잡하다. 네. 그 말은 한자가 이제 하나의 단점, 한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형태가 복잡하니까 적을 때 이제 힘들죠. 근데 한글도 여기 저 아까 적어놨는데 한글도 요 하나하나의 문자, 예를 들어서 비읍, 오, 미음 네. 뭐 이런 하나하나의 문자는 비교적 간단해. 네. 근데 한글이라는 이 문자 자체가 요 모음과 자음, 받침 이런 걸 결합을 시켜야 되잖아. 네. 이 조합을 해야 되잖아. 네. 이 조합이 결코 간단한 건 아니야. 아빠가 봤을 때. 이게 복잡해. 이게 룰도 있고 그리고 잘못 조합을 하면은 맞춤법이 틀리게 되고 네. 그리고 띄어쓰기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네. 그래서 한글도 형태의 면에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네. 그래서 맞춤법은 진짜 이게 어려운 거죠. 아빠도 가끔 뭐 글 적을 때 맞춤법 억수 틀린 거 억수 많거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도 맞춤법 틀린 거 억수 많아. 네. 자, 거기에 비해서 그런가 비교했을 때 히라가나는 요 하나하나도 간단한데 비교적 조합도 간단하잖아. 네. 예를 들어서 봄이라고 하면 하랑 루를 합쳐가지고 하루 네. 라고 하면은 이게 하루라는 소리를 내고 그게 봄이라는 의미가 되고 네. 영어도 아빠가 봤을 때는 비교적 형태는 간단한 것 같아.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네. 그러면 이제 S-P-R-I-N-G 요걸 이제 연결시키면 되니까 소리 나는 대로. 네. 하지만 한자는 이렇게 봄 춘자를 적고 일단 요 적는 표기 순서랑 요 획수랑 적는 방법 형태를 일단 다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형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한자가 제일 복잡하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소리의 측면에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발음이라는 게 간단하게 발음이 나면 좋잖아. 네. 맞지? 네. 근데 아빠가 봤을 때는 한글이나 히라가나나 알파벳이나 한자나 네. 뭐 중국어 발음이나 발음은 익숙해지기 나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 뭐 얼마나 많이 이제 봤냐, 네. 들었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익숙해지면 되는 그런 문제고 반대로 요건 이제 발음에 그러니까 어떤 이제 발음하기 쉬움, 용이성 이런 거와 반대로 발음의 다양성,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 1번은 뭡니까? 1등은 1등은 알파벳. 알파벳도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알파벳도 기본적으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으니까 알파벳도 그렇고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데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문자로 적을 수 있느냐. 그럼 한글. 한글. 네. 한글이 봤을 때는 아빠가 최고인 것 같아. 네. 한글은 대표적인 소리 글자, 표음 문자고 거의 모든 소리를 다 문자로 표기할 수 있잖아. 네. 그런 점에서는 한글도 그런 거 이제 세종대왕님이 뛰어난 거죠. 네. 훌륭하신 거죠. 네. 자, 하지만 이제 발음이라는 거는 익숙해지면 되는 문제다. 네. 그런 문제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뜻이라는 이 요소 기준을 가지고 네. 한글, 히라가나, 알파벳, 한자를 비교해 보면은 네. 어떻습니까? 뜻. 자, 뜻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여름이라고 있잖아. 네. 한글로 여름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요 이응, 여, 리을, 으, 미음이라는 문자를 조합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여름이라고 소리를 내고 이게 뜻이 된다. 네. 자, 일본어로는 나츠. 나랑 쯔를 결합해가지고 나츠라고 읽고 이게 여름이라는 뜻이 된다. 네. 근데 알파벳을 보면은
summer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SUMMER. 네. 이걸 조합해서 summer이라고 읽고 여름이라는 뜻이 된다. 한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를 하면 네. 이게 이제 여름이라는 뜻이 되고 하라고 소리가 난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는 뭐 근데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는 간단한 게 아닌데 네. 의미를 파악하기에 가장 간단한 거는 일단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는 순간 여름이라는 뜻을 알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글이나 히라가나나 알파벳은 이제 이 문자를 조합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바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거든. 또 같은 발음인데 다른 의미를 가지는 네. 그런 게 있어. 그 뒤에 나옵니다. 네. 그런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요 뜻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는 한자가 표어 문자로서 의미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자, 한자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한자의 특징이 명확해지잖아. 네. 한자의 특징이라는 거는 일단 적기는 좀 힘들어. 형태. 네. 형태는 복잡한데, 의미는 바로 알 수 있다. 이게 한자의 큰 특징이죠. 네. 자, 그리고 밑에가,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네. 뭐, 질문 있어? 질문, 저기, 히라가나에 그 작은 야, 그건 받침이 아니죠. 히라가나의 작은 약? 야, 요 등등은 받침이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받침이라기보다는 그 앞 시간에 했지만 이제 모음이 하나 추가된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작은 야가 들어가는 거. 료리 해볼까? 네.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네. 료리 이렇게 하면은 자 그러니까 리라는 거는 이제 R이란 자음이랑 네. 플러스 이죠. 이 플러스 작은 요. 네. 이렇게 모음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아, 네. 그래서 료라고 발음이 나잖아. 료라고 발음이 나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받침이라고 하면 작은 쯔라든지 이런 게 받침으로 들어갈 수 있죠. 조금으로써. 네. 예를 들어서 뭐 코, 우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럼 여기 이제 작은 쯔가 되는 거지.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에다가 작은 쯔가 들어갔으니까 발음이 어떻게 돼? 가에다가 작은 줄 들어가서 각.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받침처럼 발음이 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또 다른 거 있어? 아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그러면은, 자, 한자의 장점과 단점을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문자를 사용하는 목적은 네. 뭐라고 생각했어, 있잖아. 소통하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서. 좋은 말입니다. 소통. 네. 저 소통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네. 그런 게 소통이잖아. 네. 자, 그런데, 그 소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장면, 네. 경우라는 게 있잖아.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 이제 읽는 경우도 있고, 네. 말하는 경우가 있고, 듣는 경우가 있고, 적어서 글을 쓰는 경우가 있고, 네. 이런 경우들에 다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루트, 네. 뭐 장면,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는데,
자,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는 목적은 일단은 잘 읽고, 네. 잘 말하고, 네. 잘 듣고, 네. 잘 적어가지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요소, 문자의 요소 중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읽을 때는 네. 읽으니까 일단 형태가 있어야 되지. 네. 그리고 소리 내서 읽으니까 일단 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읽는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은 뭐야? 뜻.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니까 네. 일단 이제 뜻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자, 말할 때는 그러면 말할 때는 음과 뜻이 필요. 그렇죠. 내가 말을 하니까 일단 소리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 의미가 필요한 거고, 네. 그 들을 때는 상대방이 말하는 걸 내가 듣는 거니까 또 소리로 들으니까 소리가 필요하고, 또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니까 일단 뜻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글을 내가 이제 작문을 하는 거죠. 글을 적을 때는 이제 네. 형태로 적고, 그거 이제 그 글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는 바를 이제 전달하니까 뜻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뜻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뭐 한글이든 뭐 일본어든 중국어든 영어든 뜻이 제일 중요하죠. 이 뜻을 네.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자가 앞에서도 이제 한자의 특징에 관해서 말했지만은 한자가 가지고 있는, 한자는 이제 표어 문자니까 네. 한자를 보는 순간 뜻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자가 이제 한자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네. 요거를 네. 아빠가 요걸 이제 적었습니다. 요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봐. 어제 다툰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서 사과의 말과 함께 사과를 건네주었는데 친구가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사과가 가지고 있는 사과의 효과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무슨 말이야? 저 제 친구랑 싸웠어. 네. 근데 이제 친구한테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싶었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과는 뭐야,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사과잖아. 그 사과를 하고 싶어가지고 무슨 사과의 말과 함께, 여기서 사과는 뭐야? 과일 사과. 여기서 요 사과의 말과 함께. 미안하다라는 그 말과 함께 뭘 건네줬어? 과일 사과. 먹는 과일 사과를 건네준 거야. 네. 그러니까 친구가 사과를 받아줬는데 네. 뭘 받아줬단 말이야? 제 생각에는 미안하다는 사과와 과일 사과. 두 개를 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겠네. 네. 원래 아빠는 이제 헷갈리려고 적어놨는데, 헷갈리라고 적어놨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있으면은 이게 먹는 사과를 받았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미안하다는 말에 사과를 받았다는 건지, 네. 아니면은 성희짱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두 개 다를 받았다는 건지, 네. 애매모호하잖아. 네. 그렇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표음 문자, 그러니까 한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요 갈로 물음표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 한자를 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집어넣었다. 네. 그러면은 친구가 뭘 받아주었는지 확실해지잖아. 네. 자, 뭘 받아주었습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그 사과를 받아주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요거 사과가 가지고 있는 사과의 효과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 사과는 뭐야, 그러면? 미안하다는 사과가 가지고 있는 요 사과는 뭐야? 과일 사과? 과일 사과의 효과는? 아니, 그러니까 그 반대 아니야? 네. 복잡해서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봐가면은 그 먹는 사과가 가지고 있는
미안하다는 사과의 효과는, 왜냐하면 이제 사과할 때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할 때 먹는 사과를 건네줬으니까 그 먹는 사과가 가지고 있는 미안하다는 사과의 효과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헷갈리지, 그러니까. 네, 엄청. 엄청 헷갈리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음 문자인 한자만 이렇게 쭉 적어놓으면은 네. 이게 문맥상 그러니까 파악을 하면 되는데 문맥상 파악을 할 때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네. 자,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자를 여기다가 톡톡 적어주면은 아, 이게 먹는 사과인지 미안하다는 사과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요게 한자의 가장 큰 네.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네. 오케이? 네.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한자는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면 좋죠. 네. 그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니죠. 다음 시간이 아니라 좀 더 해야 돼 오늘. 빨리 할게. 자,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한자의 특징이고. 자, 그래서 한자의 여기 종류에 적어놨어. 네. 요거는 자, 요 표를 먼저 볼게. 요 표를 보면은 네. 자, 같은 한자지만은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에서 쓰는 이 한자의 표기 방법이 조금씩 달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는 번체차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자라고도 하거든. 네. 그래서 제일 복잡한 거야. 네. 일단 한자가 제일 복잡해. 네. 근데 중국 본토에서 쓰는 한자는 간체차라고 해가지고 요 네. 번체차를 간략화시킨 한자를 쓰고 있어. 네. 또 일본에서 쓰는 한자는 요 간체차랑 조금 또 다르게 신자체라고 해가지고 요 예를 들어서 음악의 요 악자를 비교해봐봐. 좀 다르지? 네. 요 악자를 비교해봐봐. 다르지? 일본에서 쓰는 한자랑 중국 간체차의 한자랑 이 정자랑 좀 다르다는 거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같은 한자를 쓰는데 중국, 일본, 한국에서는 표기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일본어 한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자, 괜찮겠죠? 괜찮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